월요일마다 지수 급락에 나오면서 오늘 화요일 한 주가 대단히 좀 깁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해설보다는 해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오늘 반등 흐름이 좀 나오는데 그나마도 반등이 굉장히 얕은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좀 분석해 주시고요. 네. 뭐가 좀 해결이 돼야 주가가 제대로 좀 반등을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많죠. 보니까 그거는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의 코스피의 소폭 반등은 또 금융투자 매수예요.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도가 살짝 어제 대비해서는 약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에서 1,600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그 중심이에요. 900억을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지금 지수 대비해서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쪽으로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몰리면서 지금 50% 지분율이 깨진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계속 줄이고 싶어 한다라는 시그널을 수급으로 계속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빼야 되겠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많이 들어와 있는 대형주를 빼야지만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팔면서요. 그게 바로 가장 표적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은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급도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지수가 양지수 모두 60월선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는 완전하게 60월선을 이탈하는 61선도 아니고 61선도 아니고 최종 이평선이에요. 60월선. 주도 아니고 월선이에요. 월선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이런 파동들이 나오면서 지금 지수들이 완벽하게 좀 무너지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그때 지수 같이 말씀드렸던 구간이 딱 하나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0월선이에요. 그게 코스피 기준으로 2230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7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설마 거기까지 내려가겠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블랙 먼데이 이후에 정말로 좀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반등, 약간의 반등에 이걸 내가 지금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있고 금융투자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격적인 반등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늘리고 삼성전자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데 그런 과정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발적인 매수가 지고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1조 매수 들어왔을 때 여기서 연속성 있게 조금 더 강도 있게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피크아웃 됐다라고 느끼는 건가라고 저도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지없이 바로 다음날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물타기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현금 여력이 있어서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상황인데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를 밑바탕에 깔고 조금 비싸게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신호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추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기다릴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6년 만에 50%를 밑돌았고요.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을 따라 사거나 외국인과 이렇게 대립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시장에서 대표주이고 좋은 주식이라 산 건데 맞아요.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대단히 인고의 시간들을 지금 보유자들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월선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60월선이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리가 이제 57,700원 정도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만약에 이 자리가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더 깨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5만 전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4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킬 거다 못 지킬 거다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지점이 깨지면은 저는 5자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도 같이 깨질 거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도 지수를 미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던가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시장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건 수급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뭘 팔 거냐? 당연히 대표주, 많이 들고 있는 지분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판 것 같은데도 50%란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받는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는 더 이상 팔지 않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 상황들이 너무나도 여의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떤 대형주 단에 대해서 특히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바닥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50% 지분율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누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응집력을 가지고 자본을 크게 실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신호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섣부르게 바닥을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저는 뭐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고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지만요. 네.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할 필요도 있죠. 지난번에는 이제 뭐 엄청난 그 배당 정책과 함께 예전에 그 몇 년 동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네. 열심히 일하고 실적 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뭔가 좀 시장 친화적인 것도 삼성전자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는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네. 네, 우리가 또 뒷주제가 있기 때문에요. 사연관 차장님과는 이제 오실 때 한 2가지 정도 주제 섹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시황 얘기를 많이 해서요. 하나 섹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뭐 대단히 관심 있는 섹터이죠.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오늘 연기됐다가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네. 항공우주 관련주 이슈입니다. 관심이 많죠. 일단은 뉴스에 팔아라인가? 일단 그런 네. 상식적인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볼 게 많다면서요. 어떤 네. 기업들 일단 관련이 돼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은 저는 좀 반반 정도 아직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볼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런 우주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발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한 30여 곳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연구 인력은 한 500명 정도가 첨단 기술을 집약하면서 이런 누리호 2차 발사까지 지금 온 그런 과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추진 기관이라던가 엔진 주축이 되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 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설명은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라던가 두원중공업은 탱크, 동체 같은 구조체 쪽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화 그리고 스페이스 솔루션이라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한화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한화 지주사와 스페이스 에어로 솔루션 이런 쪽들은 또 유도 제어라던가 전자 시스템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안전 확보라던가 열 공력 분야에서는 한양 ENG 상장사죠. 그리고 에너베스트라는 비상장사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사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 정말로 크게 커나갈 강소 기업들이라던가 우량한데 상장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런 기업들도 같이 누리호 발사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사대 구축하는 쪽들은 또 현대중공업과 한양 ENG 이런 쪽들에서 이제 누리호 2차 발사할 기체를 세워놓는 발사대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그 우주 산업 쪽은 정부 주도하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하에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 기업들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세대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 산업들과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굉장히 글로벌 트렌드 쪽으로 갈 수 있는 산업들에 우리는 이미 발을 담궈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던가 초소형 위성의 1에서 11호까지 순차적으로 누리호 2차 발사와 관련돼서 계속적인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런 쪽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위성 발사체 이런 쪽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정말 역사적인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기를 기원하겠고요. 네. 투자자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주가가 급등하고 이를 좀 어렵다고 해서 급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네. 사실은 그 뉴스는 주가에 어느 정도 다 그렇죠. 반영이 됐다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 조금 이 뉴스가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관련들을 봐야 되는데 새 정부가 네.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 또 8월 3일 날 달 탐사선이 가요. 이런 네. 것들 관련해서 정책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네. 지금 선진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하다가 민간 기업들이 지금은 우주여행을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예. 네, 스페이스 X라던가 뭐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들이 지금 벌써 그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지만 지금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기술력들을 확보하고 있는 강소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제노코라는 기업입니다. 예, 네, 한번 해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AS 차원에서 내용들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관심 종목인데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노코 상대적으로 우주항공 관련주 가운데서는 못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시총이 좀 작은 그저 네. 가벼운 종목인데 맞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포인트.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이 어느 정도는 되는 기업들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위성 탑재체에서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X밴드 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송신기 장비 같은 쪽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력인데 720Mbps의 속도를 가진 이런 수신기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강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과 차세대 중형 위성의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누리호 위성 탑재체 발사 이런 쪽들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우리 투자자의 역할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는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도달을 해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좀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는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어려운 상황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좀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연간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점검 장비뿐만 아니라 방산 핵심 부품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올해에는 소폭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주항공 투자의 본격화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핵심 위성 탑재체 관련된 제품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고마진 핵심 부품도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국책 과제라던가 이런 부분들 수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위성 지상국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지금 영업이익률 10%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더 개선되어 나가는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제노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이슈 점검하지만 우주항공 관련주는 특별히 제노콜 포함해서 오늘 네. 사고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이슈 뉴스를 좀 지나가고 봐야 되는 거고요. 가격 그때 전략 어떻게 말씀하셨었죠? 네, 제노콜? 그때는 일단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 4만 원 정도로 제가 목표가로 1차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게 항상 어떤 설정해놨던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시장 네, 상황이라던가 조정은 해야죠. 네, 네. 기업의 영향에 맞춰서 그런 목표가를 조정을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일단은 3만 5천 원대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4개월째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시장 환경에서 2만 2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 만약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쪽에 유의미한 수급들이 같이 유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관 차장님과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흐름 얘기했고요. 오늘 발사되는 누리호 관련해서 항공 우주 그리고 관심주 제노코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업인데요. 한 번 더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